When that mistletoe is above, can you sign of driving the sleigh? Or was it the Grinch and he got away?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의 여성이고 전업 가정주부이며 제 이야기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친정이 꽤 잘 살아서 큰 어려움 없이 자라왔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제법 사업을 크게 하셨고 엄마는 부자인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시집을 왔기에 우리 가족은 사는 것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요. 집은 아주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넓고 화려한 곳이었고 당시에는 드물게 담마다 CCTV로 보안을 유지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최첨단은 모두 갖춘 그곳에는 가정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지하에서 2층까지 무거운 물건이나 식재료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나를 수 있었지요. 비디오 플레이어를 갖춘 TV가 방마다 있었고 각자의 방에는 개인 전화와 냉장고, 그랜드 피아노 같은 개인 취미용품, 화려한 욕조가 딸린 화장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이었던 저는 자라는 내내 가정교사, 집사, 식모 두어 명, 정원사, 기사 아저씨, 아이를 키우는 유모까지 우리 집 일을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살림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들이 모든 집안 대소사를 척척 알아서 처리해 주었고 아버지는 하시는 일에만 몰두하시느라 가족들 얼굴 볼 겨를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학교에 다니지 않은 채 집에서 공부를 하며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기도 했고 학교라는 단체 생활이 제게는 맞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에 부모님은 그저 몸조리나 잘하라며 학교를 자퇴할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신속히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적당히 지내면 먹고 살 것은 집안의 경제력으로 대충 나오니까 굳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언의 합의 같은 것도 서로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집 뒤에 우거진 숲길을 오르며 하염없이 상념에 잠기고 거기서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지만 저를 항상 돌봐주는 비서 비슷한 언니가 항상 붙어 있었고 언니와 둘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요. 부모보다도 오히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기에 더 친했고 우리는 격없이 자매 이상으로 마음을 나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20대 후반이었고 일처리가 깔끔하고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분신이라도 되는 양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고 어쩌면 제가 교만스럽고 화형으로 들뜬 여자애였기에 완전 밥맛이라고 여길 법도 한데 그런 기색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비위도 잘 맞춰주었고 대학을 갔건 안 갔건 일단은 공부는 해두라며 제 공부도 보살펴 주어서 저는 덕분에 제법 괜찮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10대 중반일 때부터 결혼을 하고 난 몇 년 후까지 총 15년을 그녀는 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부모님은 그만큼의 돈을 그녀에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에서 만난 한 선배와 결혼을 약속하며 사귀고 있을 즈음에 언니의 알 수 없는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질투.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그 단어 외에는 쓸 말이 없을 정도로 당시의 언니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저의 약혼자인 선배를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선배와 제가 언젠가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는 그가 모는 차를 타고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작별 입맞춤을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언니가 아주 초조한 얼굴로 집 앞에 마중 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화를 내며 많은 것들을 간섭했고 제게 힐난을 해가면서 남자와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갖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언니의 반응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저를 오랫동안 보살펴준 사람이기에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런 거겠지 싶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한 20대 초중반에 제가 남자와 뜨거운 밤을 보내느라 집에도 가끔씩 들어오지 않을 동안 언니는 저보다 10살이나 더 많으면서도 남자를 전혀 만나지 않고 그저 외롭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제게 보이는 집착이
너무 괴로울 때도 있어서 그 상황을 어서 벗어나야지 싶은 마음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배에게 더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은 결혼 전에 임신을 하여 서둘러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다들 우리의 임신을 축하해주면서 이리저리 혼수를 대신 준비해주느라 바쁘게 움직였지만 이상하게도 언니만은 얼굴이 몹시 파리해져서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제게 몹시 타박을 하며 꾸짖기도 했습니다. 말로는 혼전 임신이 너의 이미지를 얼마나 구겼느냐는 거였지만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뭔가 모르게 공허했고 그녀가 헤매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배와 저는 급히 구한 집에다 혼수를 가득 들여놓고 일가친지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고 신혼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니가 그 집에까지 따라 들어오겠다고 한 점이었습니다. 살림을 못하는 제게 가정부가 필요할 것이니 자신이 그 일을 맡겠다고 한 것이었죠. 저는 뭔가 모르게 마음이 찜찜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지만 언니는 섭섭해서인지 눈물까지 흘려가며 제게 사정을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제가 자신의 자식인 양 형제인 양 보살펴준 언니가 앞으로는 평생을 바쳐서 저를 돌봐주겠다는데 매몰차게 굴기도 너무해서 어떡건 신혼집에 언니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오산이었던 것이 결국 드러나고 말았지요. 언니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으니까요. 언니는 사실 제 남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제게서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저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결국은 저의 행복한 결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결심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는 저의 남편을 유혹해서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심사를 가졌던 것이라고 정신과 의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를 그 일로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이후로 세월이 20년이 더 흐른 후에 그녀는 교도소에 갔습니다. 저의 집에서 그 분란을 일으킨 후에 세상을 떠돌며 살아왔던 모양이었고 그러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도둑질을 하다가 크게 덜미를 잡혔던 모양이었습니다. 저의 집에서 나간 언니는 어느 누구와도 사회적인 접촉 없이 혼자 살면서 그저 주변인처럼 떠돌았던가 봅니다. 우리 친정과 저의 신혼집에서 일한 총 15년간의 수입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그것으로 남은 생을 근근히 살고 있었고 공허하고 허망한 마음을 이유도 모른 채 안고서 그저 세상에 붕 뜬 것처럼 헤매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뜻모를 불안감으로 금은방에서 도둑질을 하고 결국에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언니가 제게 가졌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집착이 만들어낸 모호한 사랑. 하지만 저는 그런 정체불명의 것들은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마음 두고 행복을 만들어갈 대상은 저의 아이와 남편입니다. 그런데 언니는 그저 저만 애착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혼신을 다해 애썼고 그것이 지나쳐서 어쩌면 혼자서 저를 흠모하고 있었던 것일지 모른다고 정신과 의사는 말했습니다. 언니 때문에 힘들었던 제가 나중에 정신과 상담 시에 그간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의사가 한 말로는 그랬습니다. 언니에 대한 고마움과 우애가 일순간 허망하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가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 그녀 혼자 헤매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자신이 저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짐짓 판단하며 정을 쏟았는데 낯선 가족들이 그 영역에 들어오려 할 때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를 그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가 마음의 주인인데 그걸 모른 채 자신의 마음을 너무 방치해버린 것도 화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